지난 6월이었어요. 사생활 폭로로 이 논란에 휩싸였고 그 황의조 선수가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 됐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황의조 선수 휴대폰에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영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 촬영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어허. 그런데 지난 18일에 황의조 선수의 소환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사에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아니다. 그것은 그 촬영된 사람들하고 다 동의를 하고 촬영한 거였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허. 근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황의조 선수 본인은 아니에요. 그 불법 촬영된 거 아니에요. 영상이 있긴 있었지만 휴대전화 내에 그거 불법 촬영된 거 아니에요라고 손살에 쳤는데 왜 경찰은 불법 촬영된 거라고 의심을 넘어서 피의자로 전환한 거예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은 유포가 문제되더라도 촬영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는지도 자연스럽게 조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촬영물 내지는 이 사진에 일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촬영한 정황이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서라도 거부하는 듯한 언행을 일부 내비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있으니까 경찰이 이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갔는데 유포된 사생활 영상 사진 속에 일부 여성들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는 게 황의조 선수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피해자, 영상 유포에 피해를 당하신 분은 동의 없이 촬영된 거예요. 이 주장이 180도로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사생활 논란이 됐을 때도 당시에 황의조 선수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황의조 선수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지난 6월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네네. 그때 내가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다라면서 황의조 선수가 다른 굉장히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무차별적으로 공유를 해요. 이러면서 커뮤니티나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많이 퍼지게 됐죠. 네. 하지만 그때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그 이후에 성명 불상자로부터 SNS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협박 메시지를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을 보니까 네.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든지 뭐 기대해라,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협박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그래서 이 영상 유포자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금 보니까요. 이 유포한 여성이 네.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 협박한 사람은 그 영상을 봤을 그렇죠. 개연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입장은 일관됩니다. 어제는 또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입장문을 별도로 내기도 했는데요. 네. 본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 촬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었고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유포한 것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나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또 이 황의조 선수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영상이 유출되고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이 확산이 된 건데 영상 유출의 피해자는 바로 황의조 선수 자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영상 속의 여성들,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연인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아니다. 합의가 된 거라는 주장이 황 씨 측의 네네. 주장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 유포가 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 측. 이 피해자 측인 황 씨의 전 연인의 경우에는 그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 대리인의 말을 빌어보자면요. 네. 이 피해자가 황 씨 측이 이런 영상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동의한 바가 없었대요. 동의한 바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네. 또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허. 또 촬영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삭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워달라. 어허.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는 말에는 굉장히 배치되는 주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이 불법 유포된 직후에 황 씨 측은 그 유포자에 대해서 즉시 고소를 했지만 이 피해를 입었다는 측에서는 고소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더 유포가 되면 결국 본인의 피해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황 씨 측의 지금 이 입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비애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 과거 황희조 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소하거나 할 만한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이 혐의로 피해자로 출석하면서는 뭐 연인 관계여서 뭐 합의된 촬영이었다 같은 거짓말을 했고요. 이 상황이 이쯤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죠. 피해자는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늘 불안해했습니다. 이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경에 황희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답니다.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선뜻 고소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결국 유포자와 황희조 선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랍니다. 지난 16일 유포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고소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유포자를 검거한 이후 막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 이르자 황희조 선수가 유포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작 고소가 되니까 장유민 변호사님 본인을 황희조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그 사람인데 왜 처벌 불원 의사 그걸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고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처벌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 이 유포자 신원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황희조 선수의 측근인 건 맞다. 이런 어머나. 주장 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실했다. 그리스에서 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사태가 커졌다는 게 처음 황희조 선수의 주장이었는데 네. 영상 유포자가 잃어버린 걸 습득하거나 한 게 아니라 직접 황희조 선수한테 건네받았다고 또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어머나. 있습니다. 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라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그 주장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 유포자는 황희조 선수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황희조 선수도 유포자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훔쳐간 뒤에 유포자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휴대전화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가 유포를 하거나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실행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전 양도자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밝히지 않은 것인지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지는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희조 선수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예정대로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치러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할 예정이고 이 경기 이후에는 또 소속 팀의 복귀를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네. 이 황희조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대한축구협회에서 입장을 또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운영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규정을 보니까 각급 대표 팀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이다. 때문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훼손할 경우에는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향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